안녕하세요. 열릴 뉴스입니다. 옥탑방을 고쳐서 사용하거나 베란다를 확장한 집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를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정부는 11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열릴 뉴스에서는 이 정책의 핵심 내용과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국에는 약 14만 8천 동의 위반 건축물이 있으며 그중 약 8만여 동이 주거용 위반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란 무엇일까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옥탑을 방으로 만들거나 베란다를 기준보다 확장하거나 방을 여러 개로 나눠서 다가구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건물들은 법적으로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할 때 문제가 되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은행 대출도 받기 힘듭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입니다. 올해 7월 경남 창원에서는 불법으로 개조된 건물의 바닥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일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최대 4만 동 내외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범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고쳐 쓴 집들을 이번 기회에 합법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1980년,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에 이어 이번이 6번째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마지막 양성화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불법을 눈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제도 자체를 고쳐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주거지역의 일조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베란다를 조금만 확장해도 불법이 됩니다.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있는 보일러실이나 비 가리는 시설은 층수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억울하게 불법이 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건축물 사후 점검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안전 문제를 고려한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사거나 팔 때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 구도심에 사는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방을 하나 더 만들면서 위반 건축물로 표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집을 팔려고 해도 은행 대출이 안 나와서 거래가 어려웠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해도 세금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물 대장의 위반 표시가 사라지고 매매, 상속, 대출에서의 제약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의 시장 가치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70대 어르신은 단독주택 옥탑을 고쳐서 손자가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위반 건축물이었는데 이번에 자진 신고하고 구조 점검을 받으면 합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특히 구도심의 빌라, 한옥, 농가주택을 가진 분들에게는 재산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하세요.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위반 건축물이 맞다면 자진 신고를 준비하세요.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려면 자진 신고와 구조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을 주시하세요. 정확한 신청 기간과 방법은 법이 확정된 뒤 공지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지자체 공고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위반 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 및 지자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열일뉴스는 이번 정책을 양성화 정책인 동시에 제도 개혁으로 평가합니다. 불법을 용인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생활형 위반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민의 주거권을 지키면서도 안전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정부는 11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대 4만 동 내외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하고 자진 신고를 준비하고 법안 통과 일정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옥탑방,
발코니, 다가구 주택. 이제는 위반이 아닌 합법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주택이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일 뉴스였습니다. 열일 뉴스는 내일도 손에 잡히는 뉴스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